자,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법률적으로는 사채이나 경제적으로는 잠재적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되어 사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수단입니다. 그래서 복합금융상품이라고 그러죠. 사채로 가는 부채의 성격과 주식이라고 하는 자본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복합금융상품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 유사점을 살펴보면 사채 보유자가 권리, 즉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사채 발행회사의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고 사채 보유자는 주주가 되며 권리의 행사에 의해서 발행될 신주의 수량이 사채 발행 시점에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사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다른 일반 사채들보다 낮고 상환 기간은 다른 사채들보다 장기라는 것 등이 양자가 유사한 점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전환사채와는 달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관련 사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일정 금액, 즉 신주인수권의 행사 금액을 납부하고 신주를 수령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회계 처리와 전환사채 회계 처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 매입권의 의의를 보면요. 주식 매입권은 권리 행사에 따라 보통주가 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권리 행사, 즉 옵션이 행사함에 따라서 보통주가 발행되니까 보통주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주당 순이익이 희석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주당 순이익의 희석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다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 매입금은 인수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환증권과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신주 매입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주 매입권, 사채와 우선주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우선주 이런 것들이 있고 신주 인수권은 기존 주주의 주식 선택권이 있습니다. 주식 선택권은 임원이나 종업원들에게 부여하는 스탁 옵션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이 표에 다시 요약을 해봤는데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아래 표에 보시면 전환사채는 사채라고 하는 부채와 주식전환 옵션이라고 하는 자본, 이것을 주식전환 옵션의 가치를 전환권 대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본에 해당되는 전환권 대가, 그리고 부채에 해당하는 사채가 결합되어 있다고 복합금융상품이며 이 이름은 전환사채라고 했습니다. 이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옵션, 즉 전환권을 행사하면 이제 사채가 주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사채는 없어집니다. 주식이 되는 거죠.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채를 상환받는 것 대신에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을 받을 때는 주식에 대한 대금의 납입이 없습니다. 사채 대금 대신에 주식을 받은 것이니까 사채의 만기 수령 또는 사채의 중간에 전환할 때의 가치가 주식의 발행가액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라고 하는 부채의 성격과 신주인수 옵션이라고 하는 자본의 성격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채에 표시하고 신주인수 옵션에 해당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자본, 그 중에서도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행사가 되면, 즉 옵션이 행사가 되면 사채와 주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사채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고 그 외에 주식 대금을 납부하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받는 대신에 주식의 대금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옵션을 행사한 이후에도 사채가 그대로 존속하고 주식을 또 보유하게 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례는 예제를 통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경우도 전환사채의 전환권과 유사하게 신주 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합니다. 즉 신주 인수권부 사채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전환사채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를 볼 때도 전환사채의 예와 비교해서 볼 텐데요.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금액을 일반 사채에 해당하는 부분, 즉 부채와 신주 인수권에 해당하는 부분, 자본으로 분리하고 자본 부분의 가치를 신주 인수권 대가,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인식합니다. 전환사채일 때도 이것을 전환권 대가라고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인식했었죠. 네. 이 신주 인수권 대가는 당해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공정가치에서 신주 인수권이 없지만 기타 조건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동일한 일반 사채의 현재 가치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반 사채의 현재 가치는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 만약 상환 할증금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하겠죠.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사채 발행일 현재의 발행회사의 신주 인수권이 없는 일반 사채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슬라이드에 요약을 해봤는데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금액은 일반 사채 부분, 즉 부채와 자본 부분, 신주 인수권 대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 부분, 신주 인수권 대가는 개정해서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했다가 이것을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개정 대체가 이루어집니다. 전환사채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리고 이 신주 인수권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공정가치, 즉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공정가치는 발행금액이 되거든요.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일반 사채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만약에 신주 인수권 대가가 없었더라면 일반 사채 현재 가치와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을 했겠죠. 같은 조건이었다면. 신주 인수권 대가가 없다면 일반 사채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을 했었어야 될 테니까. 그러나 신주 인수권이라는 대가가 있음으로써 그 발행가액이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 비싸게 발행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신주 인수권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차 같은 걸 살 때요, 일반 어떤 일반 차 기종으로 나온 금액에서 옵션을 몇 가지 장착하면 차값이 비싸지죠. 그래서 그 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옵션을 몇 가지 장착한 후에 취득한 금액과 그 옵션이 없었을 때의 가액의 차이가 옵션의 가액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네. 자, 이때 그러면 일반 사채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반 사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급회계원에서 많이 학습을 했는데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인 거죠. 자, 그때 만약 미래 현금 흐름에 상환 할증금 지급 조건이었다면 상환 할증금이 포함된 금액이 미래 현금 흐름일 테고, 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그 발행일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미래 현금 흐름, 즉 상환 할증금을 포함한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일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박스 안에를 보시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공정가치, 즉 발행가액에서 신주 인수권이 없지만 동일 조건인 일반 사채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신주 인수권의 가치, 즉 신주 인수권 대가가 된다고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줄을 보면 액면 금액은 상환 할증금 포함과 이때 액면 금액에다가 상환 할증금 지급 조건이 있으면 액면 금액 플러스 상환 할증금이 되거든요. 이 상환 할증금을 포함한 금액과 총 이자액을 사채 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신주 인수권이 없는 일반 사채 시장이자로 할인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식으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우리 예제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상환 할증금이 있는 전화사채에서 예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예제를 한 번 더 보면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주 인수권 가치, 즉 신주 인수권 대가는 그 표 밑에 표현되어 있듯이 발행 시점은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계정 처리를 했다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계정 재분류가 이루어진다고 표시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맨 아래 섹션에 사채 상환 할증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채 상환 할증금은 만기 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주 인수권이나 전환권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서 더 비싸게 발행을 했는데 그 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싸게 발행한 만큼 사채를 취득한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 거죠. 그 비싸게 쌌는데 그 옵션을 행사를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만기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그 할증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사채 상환 할증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는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 부과하는 형식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 사채 상환 할증금이 있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체를 합니다. 신주 인수권의 행사로 인해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 금액은 신주 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납입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환 할증금 지급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런 상환 할증금 지급 조건이 있는 경우에 주식의 발행 금액을 납입 금액에다가 행사된 신주 인수권에 해당하는 사채 상환 할증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행사된 신주 인수권에 해당하는 사채 상환 할증금이라는 것은 신주 인수권 행사로 소멸되는 사채 상환 할증금에서 당해 사채 상환 할증금에 관련된 미상각 사채 발행 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미상각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상환 할증금의 장부 금액에서 이것의 행사 시점의 현가, 즉 발행 시점의 이자 시장 이자율로 계산한 현가를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 신주인수권 대가도 이제 신주인수권 행사된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조금 요약해 드리겠는데요. 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이때 주식의 발행가액은 납입한 금액, 신주인수권 행사는 주식은 주식대로 인수받고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다가 만기에 상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식 납입 대금을 납입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주식의 발행 금액은 납입된 금액이 됩니다. 전환사채와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만약 상환 할증금 지급 조건이었다면 그 행사 부분에 해당하는 사채 상환 할증금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환 할증금이라는 것은 그 만기 이전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지급할 조건이었죠. 근데 중간에 옵션을 행사하면 이것은 만기에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을 신주를 인수한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상환 할증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에 가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식을 보면 발행금액은 납입금액 플러스 신주 인수권 행사 부분에 해당하는 사채 상환 할증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다시 사채 상환 할증금 플러스 미상각 사채 상환 할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미상각 사채 할증금의 차이는 뭐냐면 사채 상환 할증금은 만기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지금 신주 인수권 행사는 그 만기 이전에 행사를 하니까 만기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는 그 시점과 기간 차이에 따른 현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 현가 차이만큼은 가산해 주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때 그래서 이 계산을 미상각 사채 상환 할증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사채 상환 할증금과 사채 상환 할증금의 행사 시점의 현재 가치의 차이라고. 그래서 이 사채 상환 할증금은 만기 시점에고 사채 상환 할증금은 여기서 더하는 시점은 신주 인수권, 즉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의 가치니까 그 시점의 현재 가치의 차이가 여기 별표에서 미상각 사채 상환 할증금 이 부분이 딱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회계 처리에서 차이가 나는 그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미상각 사채 상환 할증금 요 부분은 특별히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점을 요약해보면 권리 행사 시점의 현금 납입 여부는 전환사채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만기의 사채의 원금을 상환받지 않습니다. 단 그 대신 주식을 받던 것이죠. 그래서 납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주금 납입이 있다고 했죠. 권리 행사 시점에 주식의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행사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시에는 일부 행사를 했다면 권리 행사를 한 부분 있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권리 행사를 한 부분만큼은 주식을 발행받았을 것입니다. 전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한 부분에도 상환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 사채의 액면가액만큼 그죠? 권리를 행사한 부분은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받게 될 것이고 행사하지 않는 부분은 사채 상환 할증금이 가산되겠죠. 요 사채 왜 요 부분이 만기 상환액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 부분에는 사채 상환 할증금을 받지 않냐면 이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이기 때문에 행사를 한 부분만큼은 만기에 가서 그만큼 못 받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에 권리를 행사한 부분에는 사채 상환 할증금이 가산되어 있지 않고 그 아래 부분에는 사채 상환 할증금이 가산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만기 상환액에 보면 이제 전환사채에는 권리 행사하지 않은 부분은 사채 액면에다가 사채 상환 할증금 이것은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가 똑같죠. 그죠? 같은 금액으로 상환 할증금을 가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 권리 행사로 인한 주식의 발행 금액은 전환사채인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장부 금액에 전환권 대가가 가산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제를 통해서 봤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금액에다가 신주인수권 대가를 더하고 사채 상환 할증금이 가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채 상환 할증금은
신주 인수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소멸되는 사채 상환 할증금에 이에 관련된 미상각 사채 발행 차금을 가산해서 산출한다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별 2개 주가 달렸는 부분은 그 내용입니다. 네. 상환 할증금의 지급 조건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사채 보유자가 권리행사 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당해 전환사채를 지분정권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자가 일정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하여 만기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금액 지급액을 상환 할증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기 3년, 액면 만원, 액면이자 8%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만일 당해 사채의 상환 할증금이 12%의 시장이자를 보장하도록 설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상환 할증금은 다음과 같이 1,350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즉, 만원이라는 액면 금액은 만기 상환액의 현가 플러스 총 이자 지급액의 현가가 됩니다. 만기 상환액의 현가는 만원 플러스 상환 할증금 곱하기 0.7118, 즉 보장 수익률 12%의 3년 현가 개수가 0.7118인 것이죠. 플러스 만원 곱하기 8% 곱하기 2.4018, 즉 보장 수익률이 12%인 경우에 3년 연금 현가 개수이죠. 2.4018이. 네. 이 금액이 되게 하는 이 만기 상환액의 현가 플러스 총이자 지급액의 현가가 만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빨갛게 표시되어야 되는 저금액이 얼마가 들어가야만 이것이 만원이 될 것인가를 계산해 보면 이 상환 할증금은 1,350원이 됩니다. 이 1,350원은 무슨 의미냐면 액면 금액 곱하기 보장 수익률 마이너스 액면 이자율 곱하기 연금 미래 가치, 즉 보장 수익률과 만기를 고려한 연금 미래 가치인 것이죠. 자, 액면 금액이 만원이었고 보장 수익률이 12%인데 액면 이자율은 8%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의 미래 가치 12%를 보장해주는 3년 후 연금 미래 가치율이 3.3744입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1,350원이 되는 것이죠. 자, 상환 할증금은 1,350원, 즉 상환 할증금 지급 조건을 상환 할증금을 12%의 실질이자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만기에 만원만 지급하면 안 되고 1,350원이라고 하는 상환 할증금을 지급해 줘야만 12%의 실질이자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유효이자율이 15%인 경우 전환권 없는 일반 사채 현재 가치는 9,290원입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현재 가치는 9,290원은 만원 곱하기 113.5%, 이것이 이제 상환 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만원 곱하기
113.5%를 하면 11,350원이 됩니다. 즉 만원이라고 하는 액면가액과 상환할증금 1,350원이 합계된 금액이죠. 이 11,350원 곱하기 0.657호, 이 0.657호는 이자율을 15%라고 했을 때 3기간의 현가 개수입니다. 이거를 곱하고 그 다음 액면이자 만원 곱하기 8%의 에다가 연금 현가 개수 2.2832, 15% 3기간에 따른 연금 현가 개수인 것이죠. 이 2.2832를 곱해보면 이 합계가 9,290원이 됩니다. 자, 전환권 부여로 사채의 액면 만원을 발행한 경우에는 전환권 가치는 710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발행가액이 만원이고 일반 사채 현재 가치가 조금 전에 계산한 9,290원이니까 이 차액을 계산하면 710원이 전환권 대가가 되고, 이것을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면 부채는 장기차입 부채 전환사채 만원, 사채 상환할증금이 1,350원. 이제 만약 이 사채권자가 3년 후에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1,350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금액도 부채가 됩니다. 이 둘의 합계가 액면금액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할인발행차금, 사채 할인발행차금 2,060원을 차감하면 9,290원. 좀 전에 계산했던 유효이자율이 15%인 경우 전환권 없는 일반 사채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 9,290원만큼이 이제 부채로 표시되고요. 좀 전에 계산했던 전환권 가치 710원이 이제 전환권 대가가 됩니다. 이 9,290원과 710원이 합쳐서 발행가액 만원이 되는 거죠. 자, 전환권이 없는 사채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과 다르면 전환사채의 부가 계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추가로 계상됩니다. 장부금액은 전환권이 없지만 동일 조건, 즉 상환할증금이 포함된 일반 사채의 현재 가치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가 만기에 추가로 1,350원, 다시 말하면 원금의 13.5%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상환할증금은 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보유자가 권리 행사 기간에 권리를 행사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하여 권리 행사 여부는 사채 보유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과 권리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비교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환할증금은 보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에 또는 풋 옵션에 의해서 조기 상환이 되는 경우는 만기 이전도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기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일종의 우발부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 금액과 전환권이 없는 일반 사채 현재 가치 차이는 사채 발행 차금입니다. 따라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환권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즉 전환권의 가치는 발행 금액에서 사채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사채의 현재 가치란 사채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 이때는 상환할증금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사채 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전환권이 없는
일반 사채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말합니다. 앞의 예에서 전환권이 없는 전환사채의 시장이자율이 회사가 보장한 수익률 12%와는 달리 15%라고 가정하면 사채에 관련된 미래현금의 현가는 9,290원으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전환사채와 케이스가 똑같은데요. 계정만 몇 가지가 바뀌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 신주 인수권부 사채 액면 만원, 액면 이자율 8%를 액면 금액에 발행, 즉 만원에 발행했네요. 그죠? 이때 시장 이자율은 15%, 액면 이자율은 8%, 시장 이자율은 15%, 행사 비율은 100%, 행사 가액은 1,000원, 사채 1,000원당 한 주당 액면가액 500원짜리를 인수 가능. 권리 행사하지 않을 경우 액면가액 113.5% 지급. 이것은 상환 할증금이 되겠죠. 2003년 1월 1일 사채 액면 5,000원의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였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아니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가표는 같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채의 현가가 9,290원이죠. 사채 현가가 9,290원이고 좀 전에와 같이 신주 인수권, 좀 전에는 전환권 대가가 710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서는 신주 인수권 대가가 710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채 현가인 9,290원, 사채 현가 9,290원에서 출발을 해보면 잔액 2,060원이 사채 발행 자금으로 있고요. 그 다음 9,290원은 장부가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부가액 9,290원 곱하기 시장이자율 15%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이자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전기말 또는 발행 시점에 장부가액 첫 해는 발행 시점이 되겠죠. 9,290원 곱하기 시장이자율 15%를 계산하니까 1,394가 되었고, 그런데 액면이자는 8%만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8%를 차이 594원이 사채 발행 자금 상각액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분기하느냐? 우리가 현금을 만원 받았고요. 자변에. 대변에 부채는 무엇으로 계상하냐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액면 만원과 사채 상환 할증금 113.5%로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만원 곱하기 113.5%하면 11,350원이 되는데 만원은 사채 액면가가 되고 1,350원은 사채 상환 할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원에다가 1,350원을 더하고 2,060원, 즉 2,060원이 왜 나오냐면 장부 금액이 9,290원이니까 그렇겠죠. 그 차이가 사채 발행 자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 대가가 710원이 계상됩니다. 자, 이렇게 대변에 사채는 액면가와 사채 상환 할증금을 가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는 9,290원 곱하기 15%한 1,394원이 이자 비용이 되는 것이고, 현금이 900원 지급되고 594원이 사채 발행 자금으로
상각되는 것이죠. 할인 발행 자금, 사채 발행 자금이 상각되어서 594. 그래서 2060원이 있었는데 594가 상각되니까 그 표에 사채 발행 자금 잔액에 보면 2060원에서 594원을 뺀 1466원이 되었죠. 자, 그러면 처음 장부 금액이 9290원이었는데 594를 더해주면 장부가액이 9884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1년 12월 말 장부가액은 9884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2년 10월 30일 이자는 이제 9884 곱하기 15% 시장이자율이 되겠죠. 15%가 되어서 1482가 계산됩니다. 1482가 이자지만 실제로 지급액은 800원밖에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800원을 차감하면 682원이 되는데 이 682원이 사채 발행 자금 상각액이 됩니다. 682는 어떻게 되냐면 장부금액에 가산되어서 직전기말 장부가액 9884원에 가산되면 이제 1566원이 되겠죠. 1566원 곱하기 15%가 다시 이자 비용으로 가보시면 1584가 됩니다. 1584에서 우리가 800원밖에 수령을 못했으니까 800원을 차감하면 이제 차이가 784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84원을 상각하면 이제 잔액은 제로가 되고 그 1566원에 784를 더하면 11,350원에서 만기에 만약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만기에 이렇게 11,350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매기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우선 2001년 1월 1일이 표시되어 있고 2001년 12월 31일이 표시되어 있고 2002년 12월 31일 표시되어 있고 2003년 1일 행사 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발행 시점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만원이 액면가액이죠. 그리고 사채 상환 할증금이 1,350원이 있고 사채 발행 차금 2,060원을 차감하면 장부가액 9,290원이 나왔습니다. 이 9,290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면 9,290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9,290원은 일반 사채의 현가라고 했는데요. 그죠? 일반 사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만기에 만원을 받고 상환 할증금 1,35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기 이자를 8% 받기로 했죠. 그러면 만기에 11,350원을 받고 또 매기 이자를 800원씩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만기에 받게 될 금액의 현가 플러스 매기 이자를 받게 될 금액의 연금 현가 기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1,350원 곱하기 아까 현가 개수가 0.657호라고 했습니다. 그죠? 0.657호는 1 나누기 1.15의 3승이 되겠죠. 그 값이 0.657호. 여러분 계산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교재 부록에 참고해 보시면 0.657호는 3기간 15%의 현가 개수이죠. 그래서 11,350원 곱하기 0.657호 더하기 만원 곱하기 8%, 즉 800원 곱하기 2.283이 2.283에는 1 나누기 1.15 더하기 1 나누기 1.15의 제곱 더하기 1 나누기 1.15의 세제곱, 그죠? 즉 다시 말하면 3기간 15%에 해당하는 연금현가 개수를 찾아보시거나 계산해 보시면 2.283이가 됩니다. 그 금액이 9,290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얼마에 발행했죠? 만원에 발행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사채를 발행하면 회사의
현금 흐름이 9,290원만 나가면 되는데 왜 만원을 받고 발행을 했냐면, 즉 다시 말하면 취득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옵션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의 대가가 포함됐다 이런 말입니다. 즉 9,290원짜리를 만원에 발행했으니까 710원이 옵션 대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 대가가 710원. 그 회사의 주식이 메리트가 있으면, 그죠? 그 회사에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조건보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거래 시가가 더 높은 경우에는 신주를 인수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겠죠. 그에 따른 대가를 미리 받아놨다 이런 뜻입니다. 발행했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아놓은 돈이니까 그것은 자본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자본 중에서도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고 그 세부 명칭은 신주 인수권 대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9,290원에 해당하는 사채를 발행해 줬으니까 매기 이자도 9,290원을 줘야 되겠죠. 9,290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럼 9,290원 곱하기 그때 시장 이자율이 15%라고 했거든요. 그럼 15%로 하면 여러분 아까 보신 삼각표에 1,394원을 지급했었어야 하는데 액면이자 800원밖에 지급 안 했으니까 594원을 덜 준 것이죠. 그래서 그 594원이 원금에 가산해지면 그때 여러분 재무상태표 20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보실까요? 9,884가 됐죠. 그 9,884는 9,290원에서 594를 더한 금액이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 대가는 그대로 710원이죠. 또 9,884원에 해당하는 이자 15%를 지급하면 1,482원을 줘야 되는데 800밖에 못 주니까 차액이 얼마라고요? 좀 전에 삼각표에 본 682가 되겠죠. 여러분 교재 참고하십니다. 그래서 9,884에 682를 더하면 1,566원이 되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도 아직 신주 인수권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 대가는 710원 그대로입니다. 근데 2003년 1월 1일 액면 만원 중에 50%인 5,000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신주를 인수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는 볼까요? 신주를 인수할 때, 자 그러면 이제 행사 후에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왜 이건 아직까지 행사한 이후에도 만원이 그냥 있냐면 전환 사채와는 달리 사채는 만기에 가서 상환을 받을 거고 그 대신 주식 대금이 납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면가 만원 그대로 오고 단 사채 상환 할증금은 1,350원에서 50원이 줄어들었는 675원이 되는 것이죠. 675원. 자, 675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969원이라는 사채 발행 차금이 969원에서 주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장부가액이 9,979원이 되었고 그 행사 후에 신주인수권 대가를 한번 보세요. 710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355원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자, 그럼 분계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될 텐데요. 자, 신주인수권 행사하는 시점에 현금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만원에 해당하는 50%를 했으니까 5,000원을 받았고 사채 상환 할증금이 이제 675원이 상계됩니다. 왜? 이 675원은 이제 만기에 지급하지 않을 거니까 1,350원 중에서 상계를 시킵니다. 675원은. 자, 그러면 이 5,675원 중에 자본금은
액면가액만큼만 자본을 갈 테니까 자본금은 500원 곱하기 5주 해서 2,500원이 가고, 자, 그러면 남은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 옆에 5,675에서 2,500원을 빼면 3,175원이 되는데, 그 아래 사채 발행 차금이 88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 88원을 계상하면 3,087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88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채 상환 할증금 875라는 것은 그 2003년 12월 31일 만기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었는데,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시점에, 즉 2003년 12월 31일 시점에 675인데 행사는 2003년 1월 1일 하니까 1년 이전에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부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88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675는 1년 후의 금액인데 지금 2003년 1월 1일 시점에서는 2003년 12월 31일 대비 1년 전이니까 675 나누기 1.15를 한, 그죠? 675 나누기 1.1을 하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해 볼게요. 675 나누기 1.1을 하면 613원이 되네요. 그죠? 675 나누기 1.15를 하면 586원, 587 되네요. 반올림해서. 587원과 675원의 차이 88원이 상기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88원의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죠. 그리고 이제 신주인수권 대가는 또 어떻게 됩니까? 710원에서 355원은 상기된다고 말씀드렸죠.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대가는 대변에 있던 것을 차변에 가져오면서 355를 상기시키고 그 대신 계정이 이제 주식발행 초과금 355가 되고요. 자, 이자 비용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9,979 아까 우리 표에서 봤던 재무상태표 2003년 1월 1일 봤던 9,979 계산해 볼까요? 9,979 곱하기 15%를 하면 나오는 금액이 1,496 원이 됩니다. 이자 비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현금 800원 받게 되니까 696원이 되죠. 696. 요 금액이 아까 우리가 2003년 1월 1일 행사 후에서 봤던 사채 발행 차금과 일치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주인수권 마지막에 상환할 때는 신주인수권 사채가 액면가액 만원이 차변으로 오고 1350원에서 675원 상기시키고 남은 675원을 마지막으로 상기를 시키면서 현금은 1675원을 지급하게 되겠죠. 굉장히 어렵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몇 번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환 할증금이 있는 경우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 회계 처리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한 번만에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어떤 현가 개념을 총망라해서 복습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채 중에서도 더 복합금융상품으로 접어들어서 더 복잡하고 어떤 어려운 개념인데다가 또 상환 할증금 지급 조건까지 부여돼서 문제가 더 난해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골이 지끈지끈 아프실 텐데요. 지금 열나면 안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건강을 생각해야 될 때고 한데요. 너무 어려우면
100%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몇 차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본 이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 SNS로나 아니면 내 연구실로 가서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미리 오실 때 약속 잡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답변해 줄 테니까 스트레스는 너무 받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